네, 화장품 판매 촉진론 이문진입니다. 어느덧 수업이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장품 제안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샘플링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샘플을 수업을 발표를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대로 파일은 참고하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차 강의에 샘플링 올라가 있고요. 이번 주차에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동영상 발표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판매 촉진론은 팀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대면 수업이 진행이 됐으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많이 토론하고 소통하고 발표하고 그 전 과정이 수업의 과제 평가라던가 저희가 따로 지필고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발표에 이르기까지 참여도 기타 점수 그렇게 반영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뷰티 크리에이터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좀 더 재미있게 잘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설프고 어려웠던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시도하고 해본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모색할 때 그게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과 한 번 해본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발표가 꺼려지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용기 내서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저랑 하는 그룹톡의 소통들을 하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데요. 같이 많이 참여하고 친구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작품들은 우리 학과를 홍보하는데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승인을 득할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뭔가 시도해보고 모색해보는 거, 여러분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컨텐츠들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이후에 진행될 화장품 판매 촉진론, 화장품 제안서도 발표도 지금과 똑같이 링크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파일은 파일대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발표는 링크로 올리면 되고요. 제안서 발표는 발표가 끝난 후에 우리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도 참여도 점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거 참여 발표 영상 녹음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원테이크로 하는 게 어렵구나. 수없이 끊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좀 떠듬거리고 실패해도 그냥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뷰티 크리에이터 동영상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 그게 기반이 돼서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녹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판매 촉진론, 화장품 제안서 내는 거에 대한 샘플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샘플링은 뭐냐면요. 벌써 한 10년 됐어요. 제 기억에 2009년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 면세점 화장품 공모전을 참여를 했었어요. 마침 우리 이 화장품 관련 수업과 그 공모전 제안 시기가 이렇게 적절히 시기가 맞아서요. 어차피 우리 과제 하는 거 공모전으로 내보는 과제를 해볼까 했더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당시에 우리 했던 것들을 제안서로 롯데 면세점 화장품 제안서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물론 통과하는 학생은 없었지만 그때 이제 3학년들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했고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그때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학생이 된 기분으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제안서들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화장품을 사용하는 뷰티 서비스 전문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반영된 그런 발표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도 굉장히 PT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롯데에 이렇게 갖고 와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 안에 든 새 한 마리는 풀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롯데 면세점 신혜점 화장품 향수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자,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안서에
틀은 없지만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 뷰티 살롱 창업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 요소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 하면은 프로세스를 일단은 이게 롯데 면세점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롯데 면세점이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뭘 분석했냐 하면 환경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 분석, 그 다음에 경쟁자인 타사 분석을 했고요. 타겟 고객의 고객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창업 계획서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에서 가장 잘 반영되는 분석의 틀, 많이 쓰는 거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스와트 분석이 환경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롯데 면세점인 자사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들이 많죠. 타사 분석을 했고 내가 타겟으로 할 고객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을 어떻게 썼냐면 타겟 선정 똑같죠. 우리가 어떤 기획서를 쓸 때 어떤 제품이나 어떤 업체를 내가 개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고객을 메인 타겟으로 할 것이냐, 타겟 분석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타겟 선정.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VV 마케팅 효과에 대한 기대 효과를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데 면세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그 브랜드나 업체가 갖고 있는 지향점들을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베네피트라는 기업의 화장품 제안서, 베네피트 화장품 중에 이런 컨텐츠를 넣고자 내가 제안하고 싶다. 그럼 베네피트에 대한 방향성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설화수다, 뭐 아모레다. 그러면 넣을 수 있겠죠. 그런 게 들어가면 조금 더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롯데 면세점의 기업 정신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철학, 필로소피, love, life, liberty, 롯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꼭 추구하고 반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 브랜드나 내 제품하고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지향점을 알고 가는 건 중요하고요. 분석 볼까요? 환경 분석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했다고 그랬죠. 2009년도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걸 했냐면 일단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면세점에 들어갈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제 상황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환경 분석 중에 경제 상황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면세점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환율 변동하고 관련이 있죠. 면세점은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어떤 나라 여행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여행객 중에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엔화 가치가 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소비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늘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분석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사, 경쟁사가 어떤 게 있는지 분석을 했죠. 그 중에 하나 신라 면세점을 봤고요. 신라 면세점이 어디 있는지 인천공항에 최대 매장을 갖고 있고 또는 호텔 안에 갖고 있고 이런 데에 있고 어떤 VIP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라 면세점을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K 면세점 경쟁사 중에 굵직한 것들을 다 했네요.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경쟁사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요즘 주요 면세점들의 매출 추이가 어떤지 쭉 살펴봤더니 매출 규모에서 롯데 면세점이 월등하더라. 경쟁사에 비해서 롯데 면세점은 굉장히 큰 증가율을 갖고 있고 매출의 90% 이상이 일본인 관광객과 그 다음이 중국, 대만, 미국 관광객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롯데라는 기업은 어때요? 일본과 끈끈한 커넥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앵고,
그렇죠. 엔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중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은 롯데 면세점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분석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점유율은 좀 다르죠. 전국 시장 점유율이 롯데 면세점 대비 동업계를 50대 50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점유율이 역시 높네요. 거기에서 신라와 관광공사와 AK가 25, 17, 15, 17대 비율로 들어가 있고 제주시장에는 34%, 신라가 66이네요. 부산은 56%인데 파라다이스가 44%, 파라다이스 면세점이 44%래. 서울은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라, 동아, 워커힐, AK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경쟁사는 신라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면세점 업계에서는 굴지의 큰 비율로 롯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스와트 분석으로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제가 스와트 분석 얘기했죠. 스와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했냐면, 자, 강점과 약점은 내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기회와 약점은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했죠. 외부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은 기회는 뭐냐? 이렇게 현재 잠재적 소비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떤 사람들도 면세점을 쓰느냐? 수학여행, 졸업여행, 특히 내국 제주도인 경우에는 또 쓸 수가 있죠. 그런 넓은 시장 규모, 공항 내에 입점해 있는 특성에 따라 출국 시에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게 기회다. 이거는 잘못됐네요. 이 친구 잘못한 거예요. 자, 공항 내에 입점해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특성입니까? 그렇죠. 롯데 면세점의 특성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내 얘기죠. 내부 얘기죠. 이거는 강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약점은 이거 두 개는 외부 환경이니까 맞고요. 자, 약점은 인천공항 내 화장품 향수 취급 중지에 따라 기존 고객 동종업계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 내에 화장품 향수 취급이 중지됐답니다. 이 시기에 그랬나 봐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신라, AK 등 후발 경쟁사들의 끊임없는 추격을 받고 있다. 환율 급등으로 인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감소하고 있다. 그 얘기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국인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이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위협이 맞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는 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맞다는 겁니다. 제가 수정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또 들어와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자, 그러면은 강점은 뭘로 꼽았느냐? 시장력, 국내 시장 점유율,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 국내 최초 최대 면세점이다. 맞죠? 내 장점이죠.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내 강점이죠. 연구력 개발, 시내 면세점,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등 이겁니다. 이게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을 낸 거예요. 이때 이 롯데 면세점 화장품 공모전의 대상자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에 끊임없는 발전 의지를 갖고 있다. 이거는 다 내가 가진 강점이죠. 맞습니다. 제대로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볼까요? 롯데의 일본 내 인지도로 인해서 일본인 관광객 소비에 너무 일본인 관광객한테만 집중돼 있다. 지금 현재는 앵고 때문에 그게 강점으로 작용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되면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불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인 관광객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인 거 뭐죠? 앵고 현상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이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 약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전통 토종 상품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그 약점이 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면세점에 방문할 수 없는
특성상의 약점을 갖고 있다. 이때는 내국인들은 면세점 방문이 어려웠겠네요. 해외로 나가야지만 롯데 면세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롯데 면세점의 약점이 아니고요. 요거는 만약에 롯데 면세점만 그런 거라면 롯데 면세점의 위협이지만 롯데 면세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면세점이 그런 약점이라면 요거는 이걸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하고 비교한 거냐면 일반 화장품 매장들 면세점하고 차이 그렇게 비교한 거기 때문에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은 SWOT 분석이 되겠습니다. Perceptual Map까지 이 친구는 했어요. 그래서 이쪽 XY축을 한쪽은 브랜드 인지도로 봤고요. 한쪽은 서비스 제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브랜드 인지도도 높으면서 서비스 제공도 아주 높은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맵 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신라나 AK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약점과 SWOT 분석 결과 나는 어떤 전략을 갈 거냐? 약점과 위협에 대처하겠다. 그래서 평생 고객의 확보를 통해서 동업계의 이탈을 보완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걸 보완하고 해외 출장이 잦은 타겟 고객을 선정하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서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계층을 선정하고 너무 일본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서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겠다 이랬는데 약점과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보다는 요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더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아주 좋거든요. 엔고 현상이고 이런 강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약점과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약점과 위협에 대처하다 보면 되게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또 요 내용 자체가 무조건 비만 피해가겠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소비자를 더 중점적으로 공략하면서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게 더 기회와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세점 이용객 이제 고객 분석을 하기 위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리고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면세점이니까 그 다음에 뭘 사는지 봤더니 주로 명품 브랜드 화장품이나 향수를 외국인들은 샀고요. 내국인들은 여성은 화장품, 남성은 주류나 담배를 샀답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구매하는가? 보통 이동 경로상의 편의성 때문에 공항 내 면세점을 많이 한답니다. 중요하죠. 언제 하는가? 외국에 많이 나갈 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주로 사람들이 황금연으로 일컬을 때, 그럴 때 많이 나가겠죠?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런 정보, 온라인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한다. 또 누구인가? 판매 품목이나 서비스가 똑같은 물품을 다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롯데가 일본에 기반한 기업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굉장히 롯데에 대한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많이 주죠. 롯데는 또 이 안에 물론 신라도 있지만 호텔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VV 마케팅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VV 마케팅은 very important person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백화점 고객 매출 구성을 보면 상위의 고객들이 2080 법칙 아시죠, 여러분? 예.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어떤 마켓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80%의 일반 고객을 버리고 20%의 위에 있는 고소득 사회계층만 타겟팅 하겠다 이겁니다. 왜 VV 마케팅인가? 고정 고객으로 안정된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죠. 경기에도 영향을 적게 받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소득층들이 사는 것들이 문화가 하위로 전달되면서 그 중간 계층들이 그거를 모방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요즘 아시겠지만 중고 거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 다 명품들이죠. 네.
그런 것들의 모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의 소비 계층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가의 제품일수록 가격 마진율이 높죠. 그리고 VV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과 브랜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 2080, 8020 법칙, 20%의 구매자가 구매하는 소비량이 전체의 80%를 소비한다는 세그멘테이션. 우리 세그멘테이션 얘기했죠. 세분화 법칙, 세그멘테이션 법칙에 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V 마케팅을 하겠다. VV 마케팅 선정 기준은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 A클래스들 대상으로. 그리고 VV 고객 심리, 상류층 고객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치겠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수립은 퍼스널 쇼퍼. 그래서 VV 고객 한 명당 한 명의 컨설턴트를 동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건 뭐 10년 전 얘기지만 최근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실질적 퍼스널 쇼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쇼핑을 하러 왔을 때 밀착해서 그 교통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호텔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백화점까지 그런 거를 다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매출 얼마 이상의 면세점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전용 룸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줄 서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쇼핑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정 제품 우선 어젠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명품들이 가격을 올릴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줄 서 갖고 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정 물품에 대한 우선권을 먼저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에 한정 물품 100개가 나왔다 그럼 VVIP들한테 먼저 5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던가 그런 편의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VVIP 고객들 2세들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 행사라던가 여기에 뷰티 클래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학연수라던가 그런 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 이 VV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장기적인 고객 확보가 가능하며 기업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제안서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 면세점의 촉진을 위한, 면세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의 툴이네요. 그거를 VV 마케팅에서 퍼스널 쇼퍼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제안서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면세점이 화장품을 생산해내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화장품, 향수 이런 거에 촉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기 위한 샘플링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안서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화장품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안서 과정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